미나상, konnichiwa.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외국어는 맨 마지막 교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친 심신에서 풀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일본어만큼은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이번 6월 모평도 쉬웠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문항도 많았고요. 특히 문법에 있어서도 실은 6월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문법의 내용을 담지는 않고 있어요. 매년 말씀드리는데 6월 모평에서 이렇게 쉬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되게 많이 틀렸어 라고 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진도상 우리가 갖추어야 할 범위 내의 내용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총평과 함께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평에서는 늘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시험 자체가 기본 어휘에서 그리고 기본 문법에만 아주 충실한 시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우리 시험지에서 추측표현, 조건, 가정, 수동, 사역 여러 가지 문법들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동사의 어미 활용, 마스형으로 잘 바꿨는지 혹은 소다에 붙었을 때 마스형으로 붙는 거 아는지에 가장 기본적인 어미 활용을 물어보고 있고요.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지문이 길었죠? 하지만 실은 아는 단어에만 밑줄을 긋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파악이 되고 특히 문장 도중에 반전을 이루거나 혹은 역접을 이루어서 뭔가 함정이 있었네? 라고 느낄 만한 독해의 지문도 없었어요. 실은 독해 같은 경우는 9월 그리고 진짜 수능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늘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은 어휘에 충실해주세요 라고 몇 번씩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문법은 늘 항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진도를 밟을 때 제가 스텝 1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는데 스텝 2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네, 물론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지만 스텝 2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스텝 1의 내용이 반복해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법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스텝 2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법 지식보다 다시 공부한다, 다시 복습한다 라고 했을 때 어휘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아주 좋은 학습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 어휘를 외워 가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바로 다이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이어는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어휘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뜻하죠. 동사에 많고 형용사에 많습니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집중적으로 어미 활용 공부하는 스텝 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어휘, 암기, 특히 다이어 집중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번과 5번이 늘 항상 다이어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늘 항상 매년 강조했던 모든 교재에서 늘 항상 언급됐던 바로 그 어휘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를 찌르는 차마 이 단어도 다이어인지 몰랐어 라는 그런 어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6월 모평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 대비, 즉 우리 9월 모평부터는 점수에 신경 써야 하잖아요. 수능 대비라 함은 9월 모평 포함입니다. 수능 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어휘 보충하시고 혹시 놓친 어휘들 있으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단어장에 정리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문항의 패턴을 보면 늘 항상 그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스타일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반복적인 기출풀이를 하면 할수록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개념을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야지가
실은 정석이긴 하지만 문제의 유형을 먼저 알고 있으면 개념을 정리할 때 요런 방법으로 정리해야 그 문형을 대비할 수 있더라라는 공부 방법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 기출을 풀 실력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년 봐왔던 6월 모의고사만 발췌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살펴보셨겠지만 단순암기로 빨리 30초 안에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죠. 단순암기로, 즉 의사소통, 인사표현 문형이었습니다. 따라서 독해나 혹은 문법보다는 요즘 의사소통 문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따라서 어휘를 외우시면서 의사소통 표현 같이 정리해 가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암기, 노력, 시간 투자가 걸리는 학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론 가급적 많은 예문 접하기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독해라던가 혹은 조금 긴 지문의 글 같은 경우 모르는 단어가 중간중간 있어도 실은 예문을 접하면서 패턴화된 문형 혹은 어떠한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한두 개의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 사전을 찾는 것보다 일단 끝까지 읽어가면서 보통 이 문장에 이런 구문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가더라 라는 연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 교재 혹은 수능 특강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문제지를 보면서 많은 문장을 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역별로 어떻게 더 준비하면 좋은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이번에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그저 30개의 문형, 문장, 문제라고 느끼셨을 텐데 실은 그 30개의 문제도 유형별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자, 어휘, 많이 외웠습니까? 혹은 제대로 외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27번부터 30번까지는 문법 지식을 물어보게 됩니다. 동사, 이형용사의 어미 활용 혹은 조사의 쓰임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지그재그 섞어가면서 문화 독해를 물어보던지 혹은 의사소통 암기 잘 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에서는 늘 항상 카타카나, 스펠링, 헷갈리는 글자들을 물어보게 되므로 지금 외우고 있는 카타카나 50음도표에서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 두 글자가 헷갈려요 라고 하는 것들만 발췌해서 다시 한 번 더 쓰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에 많고 그 다음에 형용사에 많습니다. 따라서 어휘를 정리할 때 동사, 이형용사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리해 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 어휘 외우실 때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장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 바로 이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단어 정리를 하신다면 1번과 2번 문형 아주 쉽게 풀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표현이 나오죠. 보통 그림으로 제시됩니다. 엄마가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죠? 별거 없으셨어요? 라는 등등의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화에 이런 단순암기로 풀 수 있는 문형이 늘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일본식의 어떤 표현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이 관용 표현이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용 표현은 뭔가 이해하기 힘들고 한국 정서와도 거리가 멀어서 상대평가 시절에서는 매우 집중되어 있었으나 요즘에는 보통 우리가 일본 사람을 만나서 소통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표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긴 글이 제시되죠. 하지만 정말 좋은 건
점점 선택지를 한국어로 제시하는 문제가 늘고 있어요. 따라서 긴 글을 읽느라고 좀 지쳐 있었지만 선택지는 아주 명확하게 체크해 갈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좀 조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정보 읽기가 이번에도 많이 나왔었죠. 정보 읽기, 즉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포스터, 안내문 혹은 그래프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을 발췌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아주 절약될 수 있어요. 벌써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세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독해 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은 문법 문형, 늘 항상 27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27번부터 30번 사이에 몰려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렵다고 하면 실은 조사의 쓰임이죠. 하지만 조사도 아주 예외적이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만을 물어보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급적이면 많은 예문을 접하세요의 포인트가 바로 조사입니다. 아, 여기서 장소에는 대를 쓰고 있구나. 아, 이 장소에서는 대가 아니라 니를 써야 되는구나. 왜 뒤에 이 동사가 나왔으므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많은 예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사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뭐 표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표로 정리할 때도 늘 항상 예문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장을 미리미리 많이 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뉘앙스를 물어보는 문형은 6월 모평에선 나지 않았어요. 어렵거든요. 따라서 하나 정도, 즉 추측이나 조건 가정 혹은 아주 어렵다면 경어까지를 포함해서 뉘앙스 문제가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한 문항 정도는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텝 2 그리고 뭐 수능 완성이라던가 혹은 스텝 3 파이널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 갈 내용이므로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예문을 접해 놓으면 나중에 뉘앙스 설명을 강의 통해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새 품사의 어미 활용,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가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은 스텝 1에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동사의 맞수형만 물어봤거든요. 동사의 맞수형 자신 있으시죠? 아마 29번도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6월 모평의 점수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형을 파악한다라는 개념으로 시험을 마주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구나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짚어 가시면서 어휘정리하시면 9월 모평에서 아주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항상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고민되는 거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늘 항상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